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 세계에 복무 중인 미군 장성들에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장 이상 지휘관 대부분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겠다면서 오는 30일 버지니아의 해병기지로 모이라고 지시한 겁니다. 800명 넘는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된 가운데 미군이 최고 지휘관들을 동시에 대거 불러들인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유럽과 중동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둔 장교까지 불러들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혼란이 이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 문제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Let him be friendly with the generals and admirals from all over the world. Why is there something? No, but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it? 특히 구체적인 소집 사유와 함께 회의 의제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으면서 미군 내에서도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집단 체력 테스트부터 국방부 브리핑, 심지어는 장교들의 대량 해임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미군 사성 장성수를 20% 줄이겠다는 등 대규모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위가 낮아지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본토 방어를 최우선시한다는 미국의 새 국가 방위 전략 발표도 앞둔 만큼 세계 각국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을 한 단계 낮춰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과 세계 각국에 있는 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에게 오는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국방부 내부 임명록에 주한미군 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의 계급이 사성 장군에서 삼성 중장으로 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단순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군 지휘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린 의도적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갈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틀, 9월 30일까지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 연방정부의 업무 기능은 마비됩니다. These people are crazy, the Democrats. So if it has to shut down, it'll have to shut down. But they're the ones that are shutting down.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야당인 민주당에게 돌리면서 셧다운 발생 시 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며 셧다운 시계가 빨라지자 민주당의 회동 요청을 거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에선 상원 원내대표와 하원 의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어느 한쪽도 양보할 기색이 없습니다. We need a serious negotiation. Now, if the president at this meeting is going to rant and just yell at Democrats and talk about all his alleged grievances and say this, that, and the other thing, we won't get anything done. Totally up to the Democrats. The ball is in their court. There is a bill sitting at the desk in the Senate right now. We could pick it up today and pass it. 미국의 마지막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일기 시절인 2018년 말로 당시 한 달 넘도록 셧다운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정부 기능이 대부분 마비되고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마지막 담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직접 치안 업무를 맡아 도시를 범죄와 노숙자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his is Liberation Day in D.C. and we're going to take our capital back. We're taking it back under the authorities vested in me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 정부 효율부 직원이 워싱턴 도심에서 청소년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들어 치안 직접 개입을 정당화했습니다. 연방정부는 FBI와 마약 단속국, 공원경찰 등 500여 명을 현장 순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800명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시 병력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You will see them flowing into the streets of Washington in the coming week. At your direction as well, sir, there are other units we are prepared to bring in. 미국 민주당 소속 워싱턴 시장은 반발했습니다. 도시의 폭력 범죄율이 30년 만에 최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I think I speak for all Americans. We don't believe it's legal to use the American military against American citizens on American soil. 일부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진보 성향이 강한 수도를 길들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불법 이민자 시위 진압에 4천여 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 이미 법정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곳곳에 장갑차와 군인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이 투입된 지 2주가 되어가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조치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DC was a hellhole, and now it's safe. And in fact, I put out this morning, I said, I hate to say this because it doesn't sound very good, but there have been no murders in DC in the last week.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소탕을 이유로 볼티모어와 오클랜드, 시카고와 뉴욕에도 주 방위군 투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Well, I have calls from politicians begging me to go to Chicago, begging me to go to New York, begging me to go to Los Angeles. 특히 단순 치안 업무뿐 아니라 19개 주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도 군이 동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군이 통제하는 방식은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 주 방위군 투입이 추진되자 해당 지역 주지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가 있는 메릴랜드주의 무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대해 무지하다고 했고,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의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해당 지역에 요청이 없었다며 주 방위군 파견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should continue to support local law enforcement and not simply allow Donald Trump to play games with the lives of the American people as part of his effort to manufacture a crisis and create a distraction.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소탕이 우선이라며 주 방위군 투입 결정에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 단속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시카고 인근 해군 기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민자 단속에 필요한 각종 군수 물자를 보내달라는 것으로 병력 지원까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We're not going to tell you how many resources we're going to send to the city. We don't want the bad guy to know what we're sending. It will be a large contingent.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이민자 단속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수도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해 치안 확립과 범죄 척결 지원 업무를 맡겼습니다. 최근에는 치안 불안을 이유로 시카고에 군 인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트럼프의 의중을 반영해 군대 투입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읽혀집니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기반이자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임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미가 담겼다고 볼 개연성도 충분합니다. This is not about fighting crime. This is about Donald Trump searching for any justification to deploy the military in a blue city, in a blue state, to try and intimidate his political rivals. For 13 consecutive years, Chicago has had the most murders of any U.S. city. This is J.B. Pritzker's legacy. 겉으로는 치안을 내세웠지만 정치적인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제3의 도시 시카고 중심가에도 무장 군인이 곧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